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념원리 131쪽 구의 방정식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구의 방정식은 뭐가 떠올라? 그래, 원의 방정식이 떠오르지. 걔랑 거의 모양이 똑같아. 모양이 똑같고 원의 방정식이 잘 기억이 나면은 여기는 문제가 전혀 없다. 자, 구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해볼게. 얘는 좌표 평면이 아니고 좌표 공간, 그러니까 공간 좌표에서 3D X축, Y축, Z축이 있는 3차원 공간에서 공간상에서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야. 자, 원은 뭐냐면은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을 원이라 하고 공간에서면 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입체적인 거야. 알겠지? 앞으로도 튀어나와 있고 뒤로도 튀어나와 있고. 자, 어떤 점 C를 기준으로 거리가 일정한 점들이 그러니까 평면상에서도 무한히 많지만 공간상에서는 이제 앞뒤로 깊이가 생기면서 그 공 모양이 되는 거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걔를 이제 구라고 하고 중심과 반지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구의 반지름, 구의 반지름이네. 구의 공식, 구의 방정식도 중심과 반지름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식이. 자, 그래서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 평면에서는 원이고 공간에서는 구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구를 평면으로 자르는 일을 많이 하거든. 그러면 그 자른 단면은 원이 됩니다. 오케이. 자, 구의 방정식. 얘도 뭐 유도는 어렵지 않아요. 어떤 점 C를 A, B, C로 놓고 내가 알고 싶은 그 점 P, 움직이는 X, Y, Z를 놨을 때 점 C부터 P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로 그냥 이렇게 놔버린 다음에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다 해서 제곱하면은 이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유도 자체는 어렵지 않아. 자, 중심이 A, B, C고 반지름이 R이면은 요렇게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Z 빼기 C의 제곱 더한 다음에 R의 제곱이다. 그리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이면 A, B, C 자리에 0을 넣어서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자, 우리 원에서 많이 봤던 형태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Z만 추가되는 게 특징이다. 자, 하나만 해보자. 중심이 얘고 반지름이 2면은 x 빼기 2, y 더하기 1, z 빼기 3은 4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봐봐. 얘를 전개하잖아. 그럼 난리 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이 x 제곱 나오고 y 제곱 나오고 z 제곱 나와. 그 다음에 x, y, z 개수가 다르기도 하고 0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상수까지 있겠지. 없을 수도 있고. 그럼 얘를 딱 보잖아, 앞으로. 그러면 구의 방정식이구나. 그래서 얘를 원 하듯이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이제 반지름 정리해주면은 중심은 요거와 요거를 이제 2차 방정식 만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딱 넣으면 0 되겠지. 그렇게 중심이 된다. 요 공식을 외울 게 아니고 그냥 나올 때마다 내가 유도해줘 버리면 된다. 자, 가뜩이나 원 배울 때도 우리가 좀 귀찮았는데 구는 더 귀찮다. Z가 생겼으니까. 근데 귀찮아진 만큼 막 너무 복잡한 문제는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서. 자, 뭐 이해됐죠,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를 중심과 좌표를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는데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중심은 나오고 반지름도 나온다. 바로 이렇게 뽑아버리면 되겠지. 자, 중요한 것이 얘를 정리했을 때 이 요쪽에 반지름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반지름이 반지름이 0보다 커야 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구 존재 조건이 완전 제곱식 정리해서 반지름이 나오는데 그게 0보다 커야 한다. 이게 구 존재 조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좀만 더 해봅시다. 이 좌표 평면이 X축, Y축, Z축이 있잖아, 그치? 근데 자, 요 공간에서 선생님이 얘기 안 했는데 X축, Y축, Z축 해서 평면이 총 XY, YZ, ZX 평면 3개 나오잖아. 그 세 평면으로 나뉘어지는 공간이 총 몇 개일까? 8개인 거 상상이 돼요? Z축 위로 하나, 둘, 셋, 넷, 4개 있고 Z축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8개가 나오지.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쵸?
그 8개에서 8개 사분면에서 뭐 어디에 존재하냐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 다시 자 중심이 이렇게 있고 이제 좌표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xy 평면에 구가 접해. xy 평면에 구가 접하면은 이런 상황이지. xy 평면이 있고 구가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한 점으로 알겠지? 그러면은 이 반지름이 뭐가 되겠어? 그래 반지름이 중심의 z좌표랑 같겠지. 자 반지름 중심의 z좌표랑 같다고 할 수 있다고 기억이 난다기보다는 이해돼? 자, 두 번째. 이번에 YZ 평면이래. 그럼 YZ 평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구가 이렇게 접하는 거야. 알겠죠? 한 점으로.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돼? 아, 반지름이 어떻게 돼? 반지름이 중심의 X좌표랑 같겠지. 근데 그 좌표에다가 크기를 붙여줘야겠지? 왜냐면은 좌표 자체가 여기 위에서 접할 수도 있지만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경우에는 어, 중심의 Z좌표가 그러니까 1번에서 중심의 Z좌표가 음수가 될 수 있으니까 반지름은 항상 양수가 돼야 하니까. 자, 마찬가지로 ZY 평면에 접하면 ZX는 이렇게 생겼다. 그치? 여기에 원이 이렇게 접하는 거야. 구가. 근데 반대편에도 이렇게 접할 수 있겠지. 반대편에도 한 점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ZX에 뭐가 없어? Y가 없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Y 좌표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심의 Y좌표랑. 상상을 살짝 해보고 그 다음에 공식을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봐봐. 지금 나오는 것들 다 외우려고 하면 어려워. 쌤도 얘가 공식이 있는데 공식을 굳이 외우라고 안 하잖아. 왜냐면은 외우면 좋지. 그걸 빨리 풀 수 있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외울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 풀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이해한 거 바탕으로 내가 유도하면 돼. 얘 같은 경우도 그냥 좀 귀찮긴 하지만 완전 제곱식 정리해서 반지름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축에 접하는 거야. 축. 자, 위에 건 평면에 접하는 거였지. 근데 여기서는 축에 접하는 거다. 축에 접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요런 느낌이다. 요런 느낌. 자, x, y, z 축이 있고 구가 있는데 구가 x축에 접한대. 그러면은 봐봐. 여기가 a, b, c잖아. 그럼 여기는 a, 0, 0이 되겠지. 괜찮지? 그러면은 이 x는 a라는 평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쫙 잘라본다. 여기 a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럼 얘도 포함이 되겠지. 그 구가. 이해돼? 그러면은 내가 자 x가 없어지면서 y랑 z만 이렇게 남는 구조가 되겠지. 여기 지금 x는 a인 상황이야. x는 a로 평면으로 자른 거야. 그러면은 9를 자르면 1이 되거든. 여기가 a, b, c가 되는데 y랑 z만 쓸게. b, c가 이렇게 되겠지. 여기를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딱 가운데를 자른 거야. 그러니까 얘를 내가 이쪽에서 보잖아. 그럼 이렇게 생겼지. x축이 있고 여기가 a가 있고 9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약간 공간상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겠지. 여기 이렇게 닿고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 옆에서 보면은 y축 방향에서 보면은 그 여기를 이렇게 자른 거야. 여기를 이렇게 자른 거. 그러면은 내가 그리고 싶은 게 요게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응. 무슨 말 하고 싶냐?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거든. 근데 반지름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돼버리지. 그래서 봐봐. x축에 접하면은 x가 없는 게 y랑 z잖아. 그러니까 y랑 z를 제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여기는 r제곱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된다. 괜찮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x축에 없는 게 yz축이잖아. yz에 0 넣어버려. yz에 0 넣어버려. 그러면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나오겠지. 그게 여기 나오면 된다. 자, y축이면은 x랑 z에 0 넣어버려. 그럼 얘랑 얘를 제곱한 게 나오겠지. 예. 자, z축이면은 x랑 y에 0 넣어버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오겠지. 이런 식이 된다. 그래서 얘는 입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쌤이 말한 결론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좀 풀어볼까?
설명이 좀 짧았지만 결국에 원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했다. 자, 바로 풀어봅시다. 중심이 얘고 점을 얘를 지난다. 그럼 중심이 얘니까 이렇게 되고 아직 반지름은 모르는 상태라서 r제곱이라 놓게. 근데 얘가 여길 지나니까 대입할게.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 2의 제곱, 마3의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9니까 14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14를 넣어버리면은 얘가 답이 된다. 괜찮죠? 두 번째, 자, 두 점을 양 끝으로 하는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구래. 그럼 이 중간에 중심이 있겠지. 그래서 얘랑 얘의 중점이라고 하면 되니까 평균이라고 하면 되겠지. 0, 2,2가 되겠지. 그리고 얘와 둘 중에 하나의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이 될 거 아니야, 그치? 반지름이라는 것은 루트. 자, 반지름 제곱이라고 바로 할게. 자, 요 B와 M의 길이를 구해볼게. 그러면은 4 더하기 1이니까 9가 되겠지. 따라서 중심이 얘고 반지름이 얘니까 반지름의 제곱이 x제곱 y 빼기 2의 제곱 z 빼기 2의 제곱이 9다로 바로 답을 내버리면 되겠지. 어려울 내용이 없어서 좀 빨리 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 11번. 자, 일반형이래. 일반형이니까 일반형은 별게 없고 전개된 걸 의미해. 전개된 식. 자, 4점인데 4점이 규칙이 없다. 그치? 규칙이 없으니까 전개된 식은 이렇게 되거든. ax, by, cz, d는 0 이렇게. 아까 봤었지. 근데 문자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4개 있고 좌표가 4개 있지. 그러니까 그거를 4개를 대입해서 연립을 하면 되겠다. 자, 0,0부터 천천히 대입하면은 쫙 4개 나와서 연립하면 이게 딱 돼가지고 A, B, C, D 자리에 집어넣으면 이게 된다. 얘를 굳이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계산이니까 생략할게요. 미안. 좀 귀찮아서.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거 직접 해보세요. 왜냐면 계산이라는 것도 수학에 되게 중요한 요소인 거 우리 이제 알겠지, 그치? 고2 정도 됐으면 계산 직접 해봐. 이런 거 제끼다가 쌤은 평소에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연습 안 해도 돼. 너희는 연습해야 돼. 알겠지?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된다. 자, 12번. 얘가 XY 평면에 접한대. 이제 평면에 접하는 그 상황이고 XY 평면 접할 때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 자, 반지름이 뭐가 되겠어? Z 중심의 Z좌표라고 했지. 자, 기억이 안 나면 살짝 위에 보고 오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볼게. 바로 할게. y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의 제곱은 하고 마이너스 6을 넘겨. 그 다음에 제곱에 필요했던 것들 다 더해.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럼 봐봐. a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반지름 제곱인데 걔는 중심의 z좌표의 제곱이니까 1 되겠지. 그러니까 a제곱은 2가 되고 a는 루트 2가 된다. 왜냐면 양수라고 했으니까. 괜찮죠? 좋아. 이렇게 해버리면 돼. 자, 1,5,4를 지나고 xy, yz, z, x 평면에 동시에 접한대. 우와, 이게 뭘까? 이게 사실은 아까 쌤이 말하려고 했던 이 8개 사분면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8개 사분면에 딱 접하는, 예를 들어 자, x, z 평면이 있고 yz 평면이 있고 xy 평면이 있어. 근데 걔네가 다 양수인 것들만 생각했을 때 그 세 평면에 딱 접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겠지. 원이 9가. 그치? 응. 9가 이렇게 딱 존재할 수가 있겠어. 이거 안 예쁘게 그려서 미안합니다. 자, 그럴 때가 이 평면 3개 동시에 접한다는 거야. 근데 이런 구가 몇 개 발생하겠어? 8개 발생하겠지. 왜냐면은 평면 3개가 딱 직교해서 만들 수 있는 그 공간이 총 8개가 나오니까. 근데 1,4,5라 했으니까 쌤이 방금 그렸던 x, y, z가 모두 양수이면서 접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겠네. 그래서 얘는 반지름을 r이라 할 때 중심의 좌표를 r, r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되지? 세 평면에 동시에 접하니까.
그래서 내가 공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r제곱이다. 근데 여기에 뭘 지나? 1,5,4를 지나니까 대입을 하면 되겠지.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은 r이 3 또는 7. 아, 두 개가 나오네. 원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 자, 원에서는 좌표 평면이 있고 뭐 몇 컴마 몇을 이렇게 지난데 얘를 지나면서 두 개 동시에 접하는 원은 뭐 이렇게도 생겼지만 이렇게 크게도 하나 생겼잖아. 그런 식으로 안에서 접하고 바깥에서 접하는 원이 구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래서 r의 딱 두 개가 나오는 거를 대입해서 확인할 수 있고, 왜냐면 r에 대한 2차식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걔를 각각 정리하면은 얘랑 얘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좋을 것 같네요. 얘도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세요. 어쨌든 이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 자, 넘어갑니다. 어디까지 있냐? 13, 14. 두 문제 마저 합시다. 자, 별표. 이거는 9를 평면으로 자르기. 자, 9를 평면으로 자르면은 원이 생깁니다. 9를 어떤 모양으로 자르던 간에 원이 나와. 근데 그 원의 반지름이 달라질 수 있겠지. 오케이. 자, 9가 있어. 9가 있고 걔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평면으로 자르던 간에 요런 평면 뒤에서 이렇게 요런 평면으로 잘라볼게. 그럼 요렇게 잘린다고 생각해 볼게. 이렇게 잘렸을 때도 얘가 원이 된다. 어떻게 잘라든 간에. 자, 9 이렇게 있고 얘와 XY 평면이 만난대. 자, XY 평면은 우리가 식으로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래. Z는 0이라는 그 식이 XY 평면이라고 했었어. 기억이 안 난다면은 새로 우리 배웠다 생각하고 외워주세요. 자, 봐봐. 다시 해보자. 자, XY 평면. 뭐라고? Z가 0. 그럼 YZ 평면은 X가 0이겠지. ZX 평면은 Y가 0이겠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요거야. Z에다가 0 넣어버려 그냥. 그러면은 얘가 0 되겠지. 요거를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면은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계산하면 9가 된다. 그럼 반지름이 3이니까, 그리고 반지름이 3이면 원이라고 쌤이 얘기했잖아. 따라서 넓이는 9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원은 어떻게 자르든 9는 어떻게 자르든 원이 된다. 자, 이렇게 그래서 뭐 XY 평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요 그림처럼 그림을 좀 그려볼 거야. 9를 그리고 여기가 내가 요거를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면은 1, 2, 마일 이렇게 될 거거든.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10이고 해설에 있는 것만 좀 도움을 받을게요. 그리고 XY 평면 실제로 그려. 그럼 잘랐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 평면까지의 거리가 1 돼. 왜냐면 Z의 중심의 Z 좌표니까. 그리고 반지름 루트 10이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피타고라스로 3이 되겠지. 그럼 요 모양이 이렇게 잘린 모양이 반지름이 3인 원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넓이는 9파이라고 풀 수 있다고. 자, 위에처럼 풀어도 되지만 밑에처럼 풀어서 공간적인 우리가 공간 지각 능력을 기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고 문제를 딱 보면은 풀이 과정이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떠오르는 걸로 풀어버리면 되니까. 자,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번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점 P와 점 P에서 9에 그은 접선의 길이. 이렇게 볼게. 자, 9도 그냥 이렇게 보고 단순화 시키는 거야. 점이 바깥에 있다. 자, 그리고 9 중심이 얘 살짝 보면은 3, 1, 마이겠지. 그리고 반지름은 마5 더하기 9 더하기 1 더하기 4니까 9가 되겠지. 자, 요거 어떻게 나왔는지는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완전 제곱식 익숙해지면은 얘를 넘긴 다음에 제곱에 필요한 그 완전 제곱식에 필요한 것들 다 더해준 거야. 그래서 반지름이 3이 되겠다. 그래서 접선이라는 것은 요거야. 요렇게 자, 공간에서 9에 이렇게 접하는 걸 두 가지. 사실은 엄청 많어 접선이. 왜냐면 입체적으로 원뿔이 그려져. 맞아 아니야?
입체적으로 원뿔이 그려집니다. 여기에 속하는 모든 선들. 그러니까 한 바퀴 이렇게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어쨌든 입체적으로 그려지는데 그 뭐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아니고 접선의 길이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생각할게. 자, 위에 있는 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랑 얘가 직각이고 요걸 이용할 거야. 피타고라스 원에서 풀었던 것처럼.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할게. 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요거와 요거의 점과 점 사이 거리는 16 더하기 1 더하기 25니까 17 루트 42네. 매우 귀찮네. 루트 40이라고 쓰자. 피타고라스니까.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되겠어? 피타고라스니까 42 빼기 9니까 33이 되겠지. 그러니까 루트 33이 그냥 답이 돼버리네. 오케이? 그래서 요런 모양을 그러니까 해설에서는 요렇게 생겼고. 자, 중요한 것은 피타고라스. 자, 접선의 길이. 이거 접선의 피타고라스를 많이 쓴다. 자, 2번 점과 9 위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과 최대값. 요거네. 자, 9가 있고 계속 원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자,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럼 9의 중심과 이 A를 이었을 때 9와 맨 처음 여기서 하나 만나고 뒤에서 하나 만나겠지. 그럼 봐봐. 상식적으로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가 되는 거 알겠어? 자, 9 위에는 참 많은 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9 위의 점과 A를 이은 선분의 길이는 요 선분 위에 있는 이 점 길이보다는 길고 이 바깥의 점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짧겠지. 상상이 되지. 그래서 A가 2,0,3이고 9의 중심이 1,2,0이니까 반지름이 1이었잖아. 그래서 요 길이 먼저 구해볼게. AM이라는 것은 루트 1 더하기 4 더하기 9니까 루트 14가 되겠지. 그럼 최소는 루트 14에서 1을 뺀 거. 최대는 루트 14에서 1을 더한 거. 여기서 1을 빼면 여기고 1을 더하면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네. 자, 괜찮죠? 원에서 원의 방정식 문제 풀 때에서 조금 더 나아간 정도밖에 안 된다. 자, 그래서 9의 방정식까지 했고, 와, 벌써 끝났네. 공간 도형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벡터에서 좀 공부할 테고, 벡터 이제 뒤에 내적부터 좀 어렵거든. 천천히 하자.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좀 진도를 빨리 끝내고, 뒤에 어려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